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권 얘기, 정치권 중에서도 특히 양당의 4.15 총선에 대비한 인재 영입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각 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1호 인물까지 영입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6호 인재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한 20명이, 10여 명이 더 지금 대기하고 있답니다. 이미 영입이 확보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맞대응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한 명씩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을 보일 그럴 계획인 모양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 한 8명의 정말 좋은 분들을 갖다가 인재 영입했다가 박찬주 대장 공감병 그 무슨 그 갑질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좌익 진영에 좌파 진영에 무차별적인 그 여론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뭐 좀 본의 아니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좀 주춤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성파리 어떤 그 스토리 중심으로 인물들을 영입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대비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윤창현 교수 시립대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경제 전문가로서 또 인재 영입했는데 상당히 빛이 발해버렸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술적인 측면이 좌파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좌파는 사실은 1호 영입했던 그 여성 장애인 그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그 1호 영입 인사를 높여 놓고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또 완전히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웃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으로 영입했던 27인가 28살 먹은 2호 이 청년은 갖다가 영입됐으면은 조용히나 있을 따름이지 무슨 또 뭐 조국이가 일종의 뭐 관행이었다, 조국 부모들이 관행이었다, 뭐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완전히 개 헛소리 해가지고 또 완전히 망신살 샀고, 또 5호도 뭐 젊은 소방관 또 젊은 인사 영입했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언론이 너무했다, 검찰이 또 너무했다, 그리고 검찰도 너무했고 조국은 좀 잘못은 있었지만은 뭐 검찰이 너무했고 언론이 이렇게 과대포장해가 침소봉대해서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하죠. 지금 영입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영입을 한 인사가 11호로 방위산업 전문가라고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방위산업 비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전문 그걸 갖다가 뭐 양심적으로 밝혀내고, 또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뭐 38살인가 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국방 분야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국방이 아니라 20대 남자,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지금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이상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거든요. 이 남자, 흔히 말하는 20대 남자, 이 남자층을 갖다가 마음을 살려고 지금 그 무슨 군인 보험급으로 올려주네, 군 복무기간 어떻게 단축하네,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군 가산점을 주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은 그런 의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최기일 씨가 영입되기 한 열흘 전에 또 그 전에도 다른 세미나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20대 남자들 군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됐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국방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방 의식을 갖다가 안보 의식을 갖다가 오히려 더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버리는 역방향의 이런 사고를 갖는 인상 아닌가. 모병제가 그런 의도로 돼야 되겠습니까? 예? 모병제가 20대 청년들이 예? 군대를 안 가게 되는 그런 의도로 작용돼 가지고 그 20대 남자를 그 선거 때 표어들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시행돼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문재인 정부 해도 너무해요. 나라 다 잃으면은 뭐 우리 국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공산치에서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은 정말 만에 하나라도 예? 김일성 이 3대 부자 독재 정권 하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전부 다 배급받고 그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이스라엘 청년들처럼 갔다가 말이야. 근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20대 남성들 마음 살려고 또 20대 여성들 마음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최기일 씨가 이 취재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얼마 전에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뭐 답을 얼머부리면서 이제 우리 그 인력 자원이 이제 군대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군대 갈 그 병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여성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뭐 모병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방위산업 전문으로 해서 영입한 게 아니라 엉뚱한 채로 영입해가지고 지금 약간 삐걱거려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약간 좀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말로 국방 안보 분야를 걱정해서 영입을 하면은 그 이용과 3호 육군대장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방위산업을 튼튼하게 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튼튼하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영역인 이런 젊은 30대 층을 영입했다라고 하면 말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러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측면에서 20대 남성 여성 표살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삐끗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한테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안보를 안보의 눈으로 보고 안보를 안보의 국방 안보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지. 이런 총선용으로 갖다가 이렇게 감성팔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에 1월 21일 영입한 신범철 박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돋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신범철 박사하고는 과거 2014년도부터 14, 15, 16 17년도에 그 종편 출연도 같이 하고 정말 그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한미동맹 최우선 그리고 객관적인 북중러 외교 블록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한미일 이런 그 안보 협력 체제 그리고 또 한미 동맹 체제 그리고 한일 관계는 거의 동맹에 가까운 안보 협력 체제 그래서 결국에는 한미일의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딱 주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쭉 논평을 하고 해왔던 분이 그런 신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안보 위기 이 불안한 안보를 갖다가 안정된 안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그 이번에 그 민주당의 그 방위산업 전문가하고 이쪽 한국당의 국방외교 전문가하고 영입 인사에서 굉장히 한국당이 좀 돋보였다. 그리고 다른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같은 인재 영입인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르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범철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미국에서 공부해 와가지고 국방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들어가서 외교부에 국방부 뭐 정책보좌관도 했고 그다음 외교부의 정책기획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국립외교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외교원. 거기 진짜 외교 전문원들은 그 국립외교원의 교수로 지금 있다가 어느 토론회에 나갔는데 한국당 옆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너 한국당 팬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국립외교원에서 사실상 쫓겨난 듯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민영삼이가 종편에서 어떤 분 갖다가 심하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그 블랙리스트 아닌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저를 포함해서 중도 보수 성향의 그런 정치평론가들 방송 출연이 완전히 차단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영삼, 황태순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요, 신범철 박사가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에 걸린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는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한국당에서 신범철 박사 영입 잘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그런 블랙리스트 스토리도 스토리지만은 무엇보다도 신범철 박사가 항상 안보 우선 그리고 균형 외교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적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그 탁월한 그런 인재다. 그런 인재다. 물론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외무고시 합격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력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탕평 인사예요. 탕평 인사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번에 미투 1호 우리 스포츠 그 코치 여성 테니스 코치 영입이라든지 또 그 6,000마일 만 킬로를 갖다가 그 불편한 몸으로 해서 자유를 찾아온 그런 인사에 의해서 이 우리 신범철 박사 인사 영입은 정말 그 잘 됐다.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영을 떠나서 제가 객관적으로 진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감성팔이 중심으로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총선용 땜빵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땜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진중권 교수 지금 날마다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그 진보 진영에 자기가 속했던 진보 진영에 대해서 이제 날선 송곳 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진중권 교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회용 껌딱지다. 일회용 껌딱지. 추인껌. 추인껌을 갖다가 영입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일회용으로 버리려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말 그렇게 좀 뭐랄까 약삭빠르다 할까요? 감정에 호소해서 감성팔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인력 그리고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튼튼하게 갖고 갈 그런 인력들을 갖다 영입하고 국민들한테 선보여야지 무슨 20대 그냥 영입하고 무슨 젊은이 영입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쇼 하려고 꼭 문재인 대통령 무슨 국민과 어디야 정치 쇼 하는 거하고 민주당 양정철이가 주도해서 하는 인재 영입 쇼하고 똑같아. 내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문재인 대통령 엊그저께 우리 히말라야 가서 그 교사 선생님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대통령이 애간장이 탄다고 그래서 야 대통령이 참 우리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날 밤에 가서 애 탄다고 해서 가서 부부간에 영화 봐버렸더만 그건 뭐요? 하루라도 좀 참아야지. 그런 식으로 감성팔이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렇게 감성팔이 해가지고 총선 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이요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이라고 하면은 정말 4월 15일 날 어떻게 한가 한번 봅시다. 아무튼 내가 남의 당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 영입 경쟁을 하고 있는 양 당에서 모처럼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인재 영입을 한날 한시에 했는데 상당히 같은 듯 달랐다. 그리고 이쪽 신범철 박사 영입이 상당히 돋보였다. 이런 평가 말씀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